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지영은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Interconference on Applications of Computer Vision 2024에서 발표된 Efficient AD, Accurate Visual Anomaly Detection at Millisecond Level Latencies 라는 제목의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저자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Killian Batzner, Lars Heckler, Rebecca Koenig이고요.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Efficient AD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Efficient AD는 단순히 정확한 이상 탐지를 하는 것을 넘어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성능을 갖춘 모델이라는 점에서 꽤나 주목할 만한 기술이고요. 발표를 통해서 이상치 탐지가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기존 모델들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패션 AD라는 어떤 혁신적인 설계와 기술을 통해서 기존 모델들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렇게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Efficient AD에 대한 좀 간략한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상 탐지 기술의 전문적인 배경, 다음으로 Efficient AD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Efficient AD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어떻게 실험을 구현을 했고, 그 성능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인 측면에서 Efficient AD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핵심 설계 요소의 기여도를 분석한 Evaluation Study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함께 Efficient AD가 가지는 어떤 한계점, 그리고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향후 연구 방향까지 제안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bstract입니다. Efficient AD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Efficient AD라는 모델을 통해서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좀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속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최신 이상 탐지 모델은 정확도는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실시간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리적 이상 탐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이상 탐지 모델들은 위치나 배열과 같은 논리적 규칙이 어긋난 경우를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Efficient AD라는 모델은 Millisecond Level Latency와 High Accuracy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경량화된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학습 전략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결과로 최소한의 리소스로 최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경량화된 네트워크 설계로 단 2ms의 지연 후 초당 600장의 이미지 처리가 가능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고속 처리 기술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해당 연구가 등장하게 된 동기 및 배경입니다. 이상탐지 기술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에서 비정상적 상황 감지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이상탐지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역시 어떤
정상의 상태와 다른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는 조직이나 병변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이상탐지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조업에서 또 굉장히 활발하게 해당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제조업이 좀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볼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제품의 결함이나 어떤 불량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이상 탐지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 탐지 기술들이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기존에 사용되던 이상 탐지 접근법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KNN 기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굉장히 느리고 또 그만큼 메모리 사용량이 크다는 꽤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ormalizing Flow 기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복잡한 데이터 분포 모델링에 효과적이고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느리고 무겁다는 그런 문제점,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토엔코더 기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KNN 기반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그만큼 재구성 오류로 인한 오탐, 잘못된 이상치를 탐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udent Teacher 기반의 방식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던트의 티처에 대한 모방이 실패하는 지점을 이상으로 식별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성능은 굉장히 좋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또 속도 측면에서 이상을 탐지하는 그런 속도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 이상 탐지 방법별로 장단이 존재하지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점들은 이제 연산 복잡도가 높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큰 용량의 메모리가 요구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계에서는 빠른 판단과 높은 정확도로 실시간으로 처리를 수행하면서도 저비용 하드웨어 호환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산업계에서는 공정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상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잡지 못하면 불량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들이 가지는 한계와 실제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그런 요구사항의 간극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Efficient AD 논문에서는 경량 구조와 효율적인 학습 손실 함수를 도입해서 실제 산업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빠르고 가벼운 이상 탐지 모델인 Efficient AD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Efficient AD 모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Efficient AD의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Patch Descriptor, 두 번째, Student Teacher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Autoencoder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량화된 Feature Structure인 Patch Descriptor Network, 즉 PDN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연산으로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이 추출된 피처를 Student Teacher 모델과 오토엔코더 모델로 처리합니다.
첫 번째로 스튜던트 티처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출된 피처를 기반으로 구조적 구조적 유형의 이상을 탐지합니다. 다음으로 오토엔코더를 통해서 추출된 피처 기반으로 논리적 유형의 이상을 탐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튜던트 티처 모델과 오토엔코더 모델의 두 결과를 조합을 해서 Combined Anomaly Map을 생성합니다. Combined Anomaly Map은 Efficient AD가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이상 탐지 결과 이미지, 지도로 이미지에서 이상이 발생한 위치가 어디인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최종 목표이자 최종 지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왜 굳이 두 가지 이상을 탐지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어노멀리 맵을 생성을 하느냐라고 하면 스튜던트 티처 모델과 오토엔코더가 탐지하는 이상의 종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어떤 최종의 이상 위치를 보여주는 맵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Efficient AD 모델의 메소드,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델을 구현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후에 실험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 살펴볼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량화된 Feature Structure인 Efficient Patch Descriptor, 즉 요약 줄이면 PDN입니다. PDN은 이미지에서 지역 단위, 즉 patch 단위로 피처를 추출해주는 경량 CNN 네트워크입니다. PDN의 그 핵심 목적은 빠르게 이미지에서 의미 있는 특징 벡터를 뽑고 그 위치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PDN은 총 4개의 컨버전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장점으로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연산이 가볍고 또 국소성이 보장되면서 정밀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PDN은 다운샘플링을 통해서 연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이제 256x 256 사이즈 이미지 기준으로 0.8ms 이내로 피처 추출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유의미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각 출력 벡터는 33x33 영역에만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상 탐지 시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타겟팅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정밀한 이상 위치 파악이 가능한 것은 Wide ResNet 101과 같은 기존의 방법과 좀 비교해보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데요. Wide ResNet 101처럼 복잡한 네트워크가 뽑는 피처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우선 distillation, 즉 지식 증류 방식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만 기존의 Wide ResNet 101은 receptive field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의 벡터가 이미지 전체를 본다면 Efficient PDN 같은 경우는 각 벡터가 33x33 영역만 보아서 딱 그 위치만 반영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상 탐지에서 기존 ResNet 101 계열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높은 정밀도와 정확함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Student Teacher 모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fficient AD는 티처와 스튜던트가 동일한 PDN 구조를 공유합니다. 이때 스튜던트는 티처의 출력을 모방하도록 학습이 되며 이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모방에 실패한 티처의 결과를 모방하는 것에 실패한 영역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상임을 감지합니다. 이때 부가적으로 hard feature loss를 도입해서 학생, 즉 스튜던트가 가장 어려워하는 조금 모방하기 어려워하는 영역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며 이제 추가적으로 이미셔널 기반 외부 이미지의 경우에는 티처에 대한 모방을 억제하는 그런 페널티 term을 추가해서 일반화를 억제하도록 유도를 해서 성능을 좀 더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student teacher 모델로 탐지하는 그런 구조적 이상에 부여되는 anomaly score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anomaly score가 일정 값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이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탐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토엔코더 모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엔코더는 티처의 출력을 재구성, 즉 복원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복원에 실패한 위치를 어떤 논리적 이상으로 간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는 오토엔코더의 출력까지 예측을 하도록 확장이 되어 있고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이를 이제 anomaly score로 계산을 해서 이 anomaly score를 기반으로 이 값이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면 이상으로 판가름하게 됩니다. 이때 anomaly score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student teacher 모델에서는 local anomaly를 그리고 autoencoder에서는 global anomaly를 생성을 해서 이 둘을 결합해서 이제 최종적인 combined anomaly map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local과 global 결과를 그냥 합치게 되면은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local anomaly map이랑 이제 global anomaly map이 서로 다른 유형의 이상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값의 범위가 서로 다르고 그대로 합치게 되면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 위치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퀀타 기반의 현형 정교화를 적용을 해서 두 맵을 0과 0.1 사이의 동일한 스케일의 값으로 변환한 후에 그 평균을 내서 이 combined map을 최종적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퀀타 기반으로 선형 스케일링을 하는 식은 정교화 수식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이제 패션 AD가 어떻게 설계가 되었고 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논문에서 실험을 어떻게 구현했고 이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의 세팅 환경과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션 AD는 총 32개의 이상탐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용이 되었고 평가가 되었는데요. 이 32개의 이상탐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15개의 MBTech AD 데이터셋, 그리고 12개의 비사 데이터셋, 5개의 MBTech 로코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때 학습 과정에서는 정상 이미지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데이터의 불균형 때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상 이미지만 사용이 되었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상과 이상 이미지가 결합된 데이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과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Efficient AD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로는 AUROC, AUPRO, 그 latency, 그리고 throughput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Efficient AD의 성능을 수치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 Student Teacher 모델과 AST, 그리고 패치코어와 같은 기존의 강력한 인상탐지 모델 죄송합니다. 대비 Efficient ADS와 Efficient ADM과 같은 Efficient AD 모델들이 이 성능과 속도 면에서 모두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Efficient ADM 같은 경우에는 AURC도 96%를 가장 높고 latency도 4.5ms로 Pascal ENS보다 30배 빠르며 throughput도 역시 초당 269의 이미지로 모든 지표에서 최고 성능을 보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강력한 이상 탐지 모델인 AST보다도 성능은 높이면서 속도도 24배 빠르다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델의 결과들을 좀 예시 이미지들을 통해서 정성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정성적인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리사 데이터셋 내에서 총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위치를 이 예시들을 보시면 이상의 위치를 anomaly map으로 정확히 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서 defect, 즉 이상의 영역, 이 영역과 실제 ground truth가 매우 유사하게 표현이 되어서 이 모델의 실용성이 또 한 번 입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데이터셋별로 성능을 비교해 보아도 Efficient AD, S와 M,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Efficient ADM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MBTech 로코 데이터셋에서는 구조적 이상 탐지에 대해서 86.8%, 그리고 논리적 이상에 대해서도 94.7%의 탐지 성능을 보이면서 매우 강력한 일반화 성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Efficient AD, 그 중에서도 특히 Efficient ADM이 다양한 이상 유형에 대해서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모델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fficient AD의 각 구조의 각 구성 요소별 성능 기여도를 분석하는 Evaluation Study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정리한 그래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Efficient AD의 설계 요소 하나하나가 모두 성능 향상에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앞서 Efficient AD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같이 말씀을 드렸던 일반화 방지나 anomaly 맵을 최종 anomaly 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추가한 요소들과 같은 이런 hard feature loss, 그리고 pre-training penalty, 그리고 quantile based normalization과 같은 이런 추가적인 구성 요소들은 각각 AUROC를 1.0%, 0.4%, 그리고 0.8% 향상시켜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합하면 2%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Efficient AD라는 모델은 굉장히 훌륭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어떤 큰 틀뿐만 아니라 성능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추가했던 요소들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추가되었고 전반적인 성능 향상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이런 결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Efficient AD가 가지는 좀 한계점과 이번 학기 동안 연구를 진행한다면 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시를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정리해보면 Efficient AD는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밀하고 고속의 이상 탐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경량화된 피처 익스트랙터로 피처를 추출해서 이를 기반으로 스튜덴트 피처와 오토 인코더 조합으로 구조적 이상, 그리고 논리적 이상을 모두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혁신을 통해서 기존의 이상 탐지 모델들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실시간 산업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성능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다양한 anomaly detection 연구에서 어떤 하나의 베이스라인을 제공하고 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모델이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계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이 모델이 가지는 한계점은 어, Efficient AD라는 모델은 이제 픽셀 기반의 스튜던트 티처 그리고 오토 엔코더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예를 들어서 2mm 이내 오차 같은 그런 미세한 논리적 이상 탐지는 좀 여전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멀티 스케일 구조에서 발생한 이상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반영된다는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밀 특정 시스템과 융합해서 미세 이상 탐지 가능성을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중 스케일 분석과 트랜스포머 기반의 전역 문맥 학습을 도입을 해서 좀 fine-grained anomaly detection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하자면 CNN과 VIT의 장점을 여기에다 융합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개선하는 등의 방향을 잡고 연구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Efficient AD의 한계점이나 단점들을 개선해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어떤 완전한 모델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선정한 타겟 논문인 Efficient AD 논문에 대해서 요약 발표를 해드렸고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